자, 오늘은 관사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관사 영상 쭉 보시면 지난 영상까지 우리가 관사의 기본 틀을 만들었죠. 이 틀을 만들 때 좀 뭐라 그럴까? 이 중요하긴 한데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 진행을 하면 좀 방해라고나 할까요? 좀 집중도를 흐트러뜨릴까봐 일부러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영상까지 합쳐서 이 기본 틀을 완성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제가 발음을 빼놓았습니다. 관사를 알아야 발음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관사 발음의 기본은 그 명사의 첫 알파벳이죠. 자음인 경우는 the 이렇게 쓰고 모음인 경우는 on, the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가끔 실수하는 경우나 모르시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건 발음이라고 했잖아요. 발음이 기준인 겁니다. UFO, 어가 붙을까요? 언이 붙을까요? 어가 붙습니다. U의 발음이 반자음이거든요. 이건 모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가 붙는 겁니다. 반면에 our, 여기서 첫 글자, 그 발음이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언이 붙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보스턴에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ESL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English as Second Language 클래스인데요. 미국 대학은 외국계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그 클래스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다니던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건데요. 선생님이 자음과 모음 구분 없이 어는 A, 더는 D로 항상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A나 D로 발음하는 것은 뒤에 오는 명사를 강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SL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많이 쓰셨겠죠? 하나하나 다 강조하시려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원어민들끼리도 대화를 할 때 막상 그 뒤에 명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럴 때는 A나 D를 먼저 던지고 명사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카페에 가서 뭔가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뭘 주문할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럴 때 I would like to get a coffee.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막상 이 친구를 딱 설명해 줄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He's the smartest in the class. 이런 식으로 D를 먼저 던져주는 겁니다. 원래 문법상으로는 이게 S이기 때문에 더가 맞겠죠. 그러나 먼저 던질 때는 D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한정사는 좀 빼놨습니다. this, his, there, some, such 이런 게 한정사죠. 사실 관사도 한정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정사를 빼놓은 이유가 이 관사 기호 4개를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정사를 좀 빼놨는데요. 이 한정사는 기능어 개념이 끝나는 시점에서 반드시 기본 개념 정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틀 했는데 이 기본 틀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안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기 전에 이 기본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것까지 합쳐서 머릿속 훨씬 더 뚜렷하게 남으실 것 같아요. 우리와 영어 원어민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셀 수 있느냐 없느냐로 잘 바라보지 않죠. 그러나 원어민들은 사물을 볼 때 셀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본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정보 전달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정보의 신구를 구별한다고 했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관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관사를 배우기 위해서 관점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죠. 어떻게 해요? 부정관사, 정관사를 넣느냐 빼느냐 50-50 퀘스천에서 관사 4개를 그리고 기호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사 4개를 어떤 관사를 왜 넣는지 이렇게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사물의 총칭에 대해서 알아봤죠. 셀 수 있거나 없거나
일반적 명사들에 대한 관사를 다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총칭에 포함될 수 없는 게 있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 셀 수는 있지만 셀 필요가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름이었죠. 자, 이름도 영상 3개를 통해서 우주에서 지구로, 또 지구에서 지구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이름들에 대해서 관사를 다 넣어봤습니다. 사실 관사의 구조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인 겁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이건 사실 틀이라기보다는 방법이죠. 이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덜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도 해봤죠. 그렇게 해서 나온 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관사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우리 구조를 한번 적용해보죠. Ear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셀 수 있다 없다로 바라보기로 했죠. Earth. 셀 수 있나요? 있습니다. 평행이론을 보면 many earths. 그 중에 하나라면 an earth 되겠죠. 그렇다면 셀 수 없나요? 네, 셀 수 없기도 합니다. 만약에 earth가 흙으로 쓰인다면 셀 수 없겠죠. 자, 셀 수 있지만 셀 필요가 없는 거 뭐죠? 이름이죠. earth. 우리는 무관사의 첫 글자 대문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the earth.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the sun, the moon 이런 것처럼 하나뿐이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구정보. 그렇기 때문에 the earth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자, 옆에 제가 발음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한정사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대명사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명사 편에서 같이 한번 다루면서 또 다른 레이어, 층이죠. 이 층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관사는 더 단단해져 갈 겁니다. 자, 마지막 파트 하나 남았네요. 뭘까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예외 상황이나 특수용법입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면 예외나 특수용법으로 빼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 개념이 튼튼하지 않고 구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구조도 튼튼히 했고 기본 개념도 확실히 알았죠. 자,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이 예외 상황이나 특수용법도 이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by car, on the car. 자, by는 무슨 전치사였죠? 힘의 전치사였죠. 그러니까 차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차의 힘,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무관사가 붙는 겁니다. 그러나 on the car, 여기서 car는 그 차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TV, I watched TV, I bought a TV. 저 앞에 I watched TV 하면 이 TV, 기계를 보는 걸까요? 아니죠. TV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는 거죠. 이 영상, 셀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무관사가 붙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 bought a TV는 이 디바이스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사가 붙을 수 있겠죠. 자, breakfast. 자, 이거는 식사잖아요. 식사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관사. 이게 무관사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대단히 특수한 용법이 아닌 겁니다. 질병이나 계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만 튼튼히 하면은 합리적인 이유 여러분들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구조와 확실한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그리고 또 층을 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면 관사 여러분들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사의 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를 통해서 관사의 기본 개념을 거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뼈대에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해야겠죠. 관사가 이게 마지막 영상이지만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도 관사 이야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살이 붙겠죠. 층이 쌓이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야지 영어 실력이 훨씬 늘 겁니다. 지금까지 관사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